엄마, 저 지금 45이에요. 학교 다닌 지 20년도 넘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회의에 치이고 돌아온 평범한 중년의 아들이었는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 엄마는 저를 똑바로 보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올해 45,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 그리고 72 되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젊었을 때 아버지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장사하시며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없이 그렇게 저를 대학 보내시고 결혼시키시고 3년 전 어머니가 장사를 그만두시고 우리 집으로 오셨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손녀를 돌봐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아내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죠. 집안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년 가을쯤부터였을까요? 어머니가 가끔, 아주 가끔씩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민수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그리고 1시간 뒤, 민수야,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냉장고에 뭘 넣어뒀는지 잊으시고 아침에 드신 약을 저녁에 또 드시려고 하시고 그래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밥도 잘 차려주시고 손녀랑 산책도 다니시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범한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제 기획안을 칭찬했다는 얘기를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민수야, 오늘 학교 갔다 왔니? 제 손이 멈췄습니다. 도시락은 다 먹었어? 반찬 맛없었어? 식탁 위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저를 쳐다봤고 딸아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45이에요. 학교 다닌 지 20년도 넘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랬지. 미안해. 그리곤 다시 밥을 드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분명 어제까진 멀쩡하셨는데, 아니, 멀쩡했던 게 맞나? 이미 신호는 있었던 건 아닐까? 저는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자꾸 같은 말 반복. 최근 기억 못함. 시간 혼동.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제 눈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치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말하더군요. 치매는 환자가 아니라 가족이 먼저 눈치챈다고. 10명 중 7명이 그렇다고. 그리고 초기 증상 중 가장 흔한 게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최근 일은 잊고 오래된 기억만 선명한 것. 환자는 어제 먹은 밥은 기억 못하지만
40년 전 첫사랑 이름은 또렷이 기억한다고.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살고 있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학교 다니는 아들로 본 건 지금의 저를 잊어서가 아니라 엄마의 시계가 40년 전에 멈춰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이상하셨던 걸까? 제가 그동안 놓친 신호는 또 뭐가 있을까? 이대로 두면 엄마는 언젠가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실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뭘 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민수야, 일어났니? 밥 먹어.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평생을 함께한 그 뒷모습.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 뒷모습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그날부터 저는 엄마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감시에 가까웠죠. 출근하면서도 걱정이 됐고, 회의 중에도 엄마 생각이 났고, 퇴근길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제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손녀 지우를 보며 물으셨어요. 저기 우리 손주 이름이 뭐였더라?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지우예요. 아, 맞다. 지우. 할머니가 깜빡했네. 그런데 2시간 뒤 또다시 물으셨습니다. 이 예쁜 애는 누구니? 그때부터 아내도 눈치챘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요즘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아까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30분 뒤에 똑같이 물으시더라고요. 반찬 어디 있니? 하시면서요. 그리고 아내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는요, 세탁기 돌리는 법을 잊으셨어요. 평생 하시던 건데 버튼 앞에서 한참을 헤매시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증상들의 이름이 있다는 걸. 의학 용어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라고 하더군요. 평생 해온 익숙한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되는 거죠. 요리하던 사람이 레시피를 잊고, 운전하던 사람이 신호등을 헷갈리고, 청소하던 사람이 청소기 사용법을 잊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가 기억만 잃는 병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뇌 전체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그리고 사흘 뒤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코를 찌르는 타는 냄새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불이야.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가 올라가 있었고 냄비 안의 물은 다 증발해서 바닥이 새까맣게 타고 있었어요.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집이 불날 뻔했어요. 저는 급히 불을 끄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가습을 켜놓고 왜 여기 계세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가습을 내가 방금 냄비에 물 끓이셨잖아요.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어머니는 진심으로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방금 전 본인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아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어요. 엄마가 불낼 뻔했다. 다음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엄마 혼자 집에 두면 안 되는 건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사고가 생각보다 흔하더군요. 치매 초기 환자 10명 중 4, 5명은 안전사고를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불 끄는 걸 잊어서 약을 과다 복용해서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서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해요.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제 입에서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언제까지요? 집에 불날 때까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두려웠지만 아내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저녁 드시고 계시잖아요. 어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셨습니다. 마치 처음 와본 집처럼.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일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다음 날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병원? 무슨 병원? 그냥 건강검진이요. 요즘 깜빡하시는 것도 있고. 깜빡하는 게 병이야? 저는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확인 차원에서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희들 나 치매라고 생각하는 거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잘 알아. 너희들 눈빛 다 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 이제 늙어서 쓸모없으니까 병원에 처박으려는 거지.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엄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왜 진단을 거부하는지 한 의사가 말했어요. 치매 환자는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본인이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환자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치매 가족의 짐 버려질 존재. 어머니도 똑같았던 겁니다. 병명이 두려운 게 아니라 가족에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나도 알아 내가 이상하다는 거. 머릿속이 자꾸 하얘져.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근데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면 나 정말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이렇게 폐만 끼치느니 차라리.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폐가 아니에요. 엄마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도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했을 때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오셨잖아요. 제 손 꼭 잡고 엄마가 지켜줄게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젠 제가 엄마 손 잡을 차례예요.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우리 같이 가요, 응? 딸 지우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저 할머니 좋아하는데. 지우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지우 이름 잊을까봐 무서워. 할머니, 제가 매일 말해줄게요. 할머니, 저 지우예요. 이렇게요. 아내도 다가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 함께 갈 거예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병원 가자. 저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 정말 치매면 어떡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낼 거예요.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내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민수야, 무섭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옆에 있잖아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쯤 돼 보이는 차분한 분이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간단한 검사를 할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 긴장 푸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먼저,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아니, 11월? 올해는 몇 년도죠? 2024년.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어머니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병원이에요. 의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제 100에서 7씩 빼볼까요? 193, 그 다음은 86, 아니 79. 괜찮아요. 이제 제가 세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 잘 기억해 주세요. 비행기, 연필, 사과. 다시 한번 비행기, 연필, 사과. 네, 알겠어요. 몇 가지 질문이 더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단어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비행기 그리고 뭐였지? 어머니의 손이 더 세게 제 손을 쥐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MRI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보호자분, 이리 오시겠어요? 저는 의사 옆에 섰습니다. 모니터에는 어머니의 뇌 사진이 떠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해마라는 곳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정상에 비해 크기가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치매인가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경도인지장애가 뭔지, 정상과 치매 사이의 중간 단계래요.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은 아직 가능한 상태. 그리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2단계의 환자 중 절반 정도가 5년 내에 치매로 진행됩니다. 절반. 그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머지 절반은 진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호전되기도 합니다. 저는 의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다행인 건 지금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의사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직 초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네. 저를 믿어보세요. 의사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실천하시면 진행을 늦추고 심지어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첫째, 운동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그러면 뇌세포가 활성화된다고.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절반으로 줄었대요. 둘째, 뇌 자극 활동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책 읽기, 퍼즐 맞추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뭐든 좋으니 뇌를 계속 쓰라고. 한 연구에서는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대요.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2배나 높인다고. 친구 만나고 대화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게 약 먹는 것만큼이나 효과적이라고. 의사는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손주분 얼굴 잊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혼자선 힘들어요. 하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의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을 많이 도와주세요.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기억하세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해요. 매일 같이 걸을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엄마 열심히 할게. 너희 곁에 오래 있고 싶어.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문을 두드리죠. 엄마, 산책 갈 시간이에요. 알았어. 금방 갈게.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30분을 거뜬히 걸으십니다. 가끔은 제가 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동네 노인복지관에 다니십니다. 화요일엔 한글 교실, 목요일엔 미술 시간, 금요일엔 노래 교실. 한 달 전엔 친구분들과 함께 전시회도 다녀오셨어요. 돌아오시는 길에 신나서 이야기하시더군요. 민수야, 오늘 정말 재밌었어. 김 선생님이랑 최 선생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림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시네. 며칠 전 일입니다. 어머니가 손녀 지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지우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지우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내 이름 까먹으면 어떡하지?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안 까먹으셨잖아요. 지금도 제 이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도 불안해서 그래서 할머니가 매일 아침 외운단다. 우리 손주 이름은 지우. 초등학교 5학년. 피아노를 좋아함. 이렇게 지우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저도 할머니 이름 매일 외울게요. 할머니 이름은 쉽잖아. 순자잖아. 그래도요. 우리 할머니 이름은 순자. 72세. 산책을 좋아함. 이렇게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어머니는 요즘 일기를 쓰십니다. 매일 저녁 하루 있었던 일을 한 줄씩 적으세요. 오늘 민수랑 30분 걸었다. 날씨 좋았다. 복지관에서 그림 그렸다. 꽃 그림.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했다. 지우가 학교에서 상 받았다. 할머니 자랑스럽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이 일기는 할머니의 보물이야. 나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이걸 보면서 다시 떠올릴 거야.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절대 잊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치매는 무서운 병이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치매는 환자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와 함께 걷고
아내는 엄마와 함께 장을 보고 딸은 엄마와 함께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부모님과 식사하실 때 한번 유심히 지켜봐 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날짜를 정확히 아시나요?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진 않으신가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 신호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조기 발견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족이 나이 들면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긴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방심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지난주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엄마 요즘 행복해.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 만나고 손주랑 놀고 병원 가길 잘한 것 같아.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래, 엄마도 너희 곁에 오래 있고 싶어. 치매는 끝이 아닙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함께할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오늘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관찰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주세요. 엄마, 아빠,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볼까요? 그 한마디가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저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걸을 것입니다. 기억은 흐릿해져도 사랑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을 기억하세요. 치매 초기 5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진행을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그래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치매 환자의 70%는 가족이 먼저 발견합니다. 가족의 관심과 관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를 오늘부터 지켜보세요. 치매는 환자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기억하세요. 마지막 당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지키는 것은 가족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과 대화하세요. 그 관심이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시간을 몇 년 더 선물합니다. 초기 발견이 희망입니다. 오늘 영상이 한 분이라도 부모님을 더 자세히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분들과 오래오래 행복한 기억 만드세요. 감사합니다.